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이크 접촉 불량으로 녹음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 소리, 그리고 나뭇잎 소리, 그리고 잔디 발림 소리, 이런 소리를 다 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방학 때 자녀들을 하고 어디 갈 때 찾고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장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김천에 있는 그, 그 식물원인데요. 여기가 선인장 박물관이라 해가지고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에는 너무 좋습니다. 겨울도 이렇게 좋은데 봄, 여름, 가을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뷰를 볼 수 있고, 또 제가 녹색, 강의 중에 녹색을 많이 보셔라, 그리고 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어떻게 있는지 그 과학적인 설명, 신체적인 설명, 그 생리학적인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리고 걱정, 고민이 많을 때는 머리에서 이런 두통을 유발하는 머리의 신경의 정반대인 발바닥 신경을 쓰면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밟고, 그리고 흙 냄새를 맡는 것, 흙에는 이제 식물들의 그 밑바닥에 씨앗이 있고, 보통 비가 올 때 발아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막 메마를 때는, 그때는 발아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름 물질을 냅니다. 씨앗 주변에 발아하지 않도록. 그때 그 기름들이 흘러가면서, 빗물에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을 냄새를 맡았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흙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생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직접 만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손가락을 직접 식물을 만지기 때문에 또 감각신경이 머리로 집중되면서 다른 잡생각이나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기가 입구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하고 와서 세계의 다양한 그 선인장 종류를 다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데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 선인장도 말라서 죽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좀 크다고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녹색을 보는 것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녹색이 가장 뇌를 편안하게 하는 색깔 1입니다. 그래서 녹색을 많이 보시면 좋고, 저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제가 설명까지 다 했는데 마이크가 접촉 불량이에요. 그리고 그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랑 인테리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플랜테리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동물을 키우기에는 지출되는 비용, 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많고, 반대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는 금전적으로는 덜하다.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나에게 생기를 불러주고,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산책을 시켜줄 때 나도 산책을 하면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도움이 되고, 또 쓰다듬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쓰다듬는 횟수로 인해서 손바닥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횟수 때문에 심장질환이 덜하다, 이런 논문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식물이 잘 크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흙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준다라는 행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물을 줘서 생명을 주고 있다. 이 행동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내가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키우니까 나도 뭔가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정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시간도 안 맞고 또 비용도 감당이 안 된다면 식물을 키워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기도에는 원예치료사라는 분들에게 바우처를 허용하는 그런 입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물고기, 새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적인 활동,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좌우를 움직이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감을 느끼고 정리되는 그런 트라우마 치료할 때랑 약간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EMDR이라고 눈을 움직이면서 그런 기존에 가졌던 트라우마를 뭔가 이렇게 없애주고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eye movement, 눈을 움직이면서 desensitization, 탈감시키면서 reprocessing, 감각을 다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트라우마 치료처럼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또 나무나 식물들을 좌우를 보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 높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용히 아이들하고 와서 볼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실제 김천 여기 토박이 분들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한테 여기 혹시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 김천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몰라서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하고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 이 주변에 한옥스테이도 있습니다. 김천 여기 이 근처에 한옥스테이도 있고, 그리고 김천이 이제 체육 도시로 지정받은 곳이라서 운동할 만한 장소들도 좀 많고, 이렇게 선인장 이런 박물관은 그래도 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이 선인장 박물관만 아니라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실제 선인장 박물관 앞에 놓여져 있는 뷰가 훨씬 더 저는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선인장 박물관은 짧게 이렇게 돌고 바깥 풍경을 이제 많이 보고, 또 왼쪽 오른쪽 그러면 가운데에 보면은 잔디밭으로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걷는 시간을 가지면 한 두세 바퀴 돌면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보를 아침에 걷거나 점심때 오후에 걷거나 할 만한 장소로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 이렇게 걸으면서 바람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소리도 아마 녹음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약간의 조형물들이 예쁘게 또 있고, 그 뒤에는 장독대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에는 주변에 꽃하고 같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주변에 겨울에는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좀 그래도 볼품이 없는 뷰인데도 이렇게 그래도 훤하고 뭔가가 내려다 보기에 또 거리감이 있는 정도로 많은 넓이를 볼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보기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힘을 주고 걸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발바닥에 힘을 줄수록 내가 머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민이나 걱정을 할 만한 에너지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항작용이라 그래서 머리를 쓰고 있으면 몸을 못 쓰고 몸이나 발바닥, 손가락을 쓰고 있을 때는 복잡한 머리 생각을 못하는 게 우리 신체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스파크라는 책, 즉 우리나라 번역될 때는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나온 책인데 그런 책에서도 발바닥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우리 뇌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요즘에는 그 맨발 걷기인가? 그게 또 한동안 유행했고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흙이나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게 자극이 좋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각 자극이나 감각 신경으로 봤을 때 진짜 좋다고 확신이 됩니다. 그만큼 발바닥을 이렇게 흙이나 이쪽에 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너무 높은 곳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감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시각적으로 엄청 착각을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먼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좀 작아 보이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머릿속에서 그 거리감을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가 그렇게 잘 속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 등산이나 산을 이렇게 타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실제로 그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 했거든요. 인생을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면은 지옥 같고 한 걸음만 물러서면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각적 그 눈으로 보는 시각적 효과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면 모든 것이 멀어서 작아 보이니까 그만큼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곳에 가서 잠깐 내려다보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렇게 여기 쭉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큰일입니다. 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무튼 하늘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볼 수 있고 또 잔디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잔디 속을 걷기 위해서 발판도 이렇게 예쁘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소리는 바람 소리. 바람 소리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비 오는 소리랑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화이트 노이즈 이펙트라고 해서 그 백색 소음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뇌에 자연의 소리나 이런 다양한 저음, 중음, 고음에 해당되는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뇌가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거를 그 백색 소음 효과라 하는데 이렇게 공원이나 주변에 산책할 만한 곳을 쭉 걷다 보면은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낙엽소리, 내가 밟고 있는 밟아 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 소리들이 가장 뇌를 안정화시키는 소리고 이게 우리 뇌는 파가 있습니다. 뇌파가 5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인 파 가운데에 있는 가장 안정적인 파가 알파파인데 그게 한 그 15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안정적인 파를 형성합니다. 그게 소리가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가 떨어지는 빗소리를 꾸준하게 이렇게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엄청나게 뇌가 안정화됩니다. 그런 개념도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지금 이렇게 걸었던 이 시간이 해가 약간 질 쯤에 노을이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을을 본다라는 거 이런 게 심리학 그 논문에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왜 사람은 이완되고 살짝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냐 그게 바로 어두운 시점에서 이렇게 그 녹색을 보고 소리가 백색 소음효과 이게 다 어우러지면은 실제로
조도 때문에 그 약간 몸을 이완시키는 그런 좋은 호르몬들, 그러니까 뭐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많은 얘기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이크 접촉 불량으로 지금 이렇게 녹음으로만 하려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근데 아무튼 김천 친환경생태공원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 또 선인장 박물관 이렇게 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세요.